सब디비전 안에서 비싼 집을 사면 안 된다. 그래, 싼 집을 사야 돼. सब디비전 안에서 평균치나 싼 집을 사는 게 나한테 이익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우리 이거 박 PD가 네. 이거를 꼭 다뤄달라라고 얘기한 것 중에 이제 우리가 집을 사는 과정을 물론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지난번에 이미 모계지까지 얘기가 나왔고 이제 계약 단계를 가야 되니까 그 계약 단계를 하고 이게 꼭 들어가야 됩니다. 네. 자, 이제 집을 찾았어. 네. 집을 찾았어. 이제 아주 우리 다윤이가 좋아하는 집을 찾아서 계약을 해요. 프리어프로벌은 지난번에 얘기해서 프리어프로벌을 났어. 그럼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 가만히 이제 있어? 오퍼를 써야죠.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으니까. 이제 오퍼를 쓸 때 이제 여러 가지 그 오퍼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계약금은 얼마를 할 것이고, 가격은 얼마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컨틴전을 넣을 것인지 말 것인지, 이제 될 것 같이 하려면 그거에 맞춰서 이제 넣어야 되죠. 그래서 오퍼를 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공을 셀러 쪽에 던지는 거예요. 그럼 셀러가 그 공을 받아서 다시 우리한테 던지기를 기다리는 거죠. 뭐 한 번만에 공을 딱 받고 그냥 사인해버리면 그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인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이제 오퍼, 카운터 오퍼, 또 내가 마음에 안 들어, 또 카운터 오퍼. 이게 계속해서 바인딩이 될 때까지 진행을 하다가 파이널리 양쪽에서 합의가 됐어. 그러면 이제 바인딩이 되는 거예요. 카운터 오퍼를 몇 번까지 할 수 있다 뭐 이런 기준은 없어요. 100번을 해도 할 수 있어요. 양쪽에서 동의만 하면. 피곤한 일이다. 네, 피곤한 일이죠. 근데 보통 서너 번, 서너 번 선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억셉트가 되면 억셉트가 딱 되면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부동산은 그 계약된 계약서를 변호사한테 보냅니다. 자, 변호사는 뭘 해야 할까요? 변호사는 그 집에 한국말로 근저당 설정이 없는지 확인해야 돼요. 그죠? 네. 린이 없는지. 그거 변호사 할 일이고. 그 다음에 또 이 계약서를 융자하는 사람한테 프리어프로벌 받은 그분한테 보내서 자, 융자 시작하세요 라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이 이렇게 변호사가 하는 일 진행되고 있고 융자는 융자대로 일을 진행하고 있고 부동산은 이제 뭐 해야 되냐면 인스펙션 해야죠. 그러니까 계약이 딱 진행되면 손님들은 아 이제 다 됐네요 라고 하는데 저는 어떻게 설명드리냐면 바인딩이 되면 50% 된 겁니다 말씀드려요. 네, 나머지 50%는 지금 갈 길이 멀어요. 그러니까 그게 인스펙션을 해서 그게 제2의 니고시에이션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제2의 협상. 첫 번째는 이제 오퍼 넣고 카운터 오퍼 한 게 첫 번째 협상, 두 번째 협상은 인스펙션 끝났을 때 하는 협상이 두 번째 협상인데 이게 진짜 중요해. 이게 안 되면 깨지는 거야, 이 딜은. 지금까지 요 최근 얼마 동안은 에즈이즈로 그냥 막 사고 팔고가 됐어요. 에즈이즈로 사시는 분도 있는데 제 손님은 에즈이즈로 사신 분이 없어요. 하여튼 터프해. 인스펙션을 해서 네. 문제가 있어도 그냥 사라는 거지. 셀러가 갑이니까. 제 집 살 때 보니까 그렇게 인스펙션이 끝나고 나서 그렇게 뭐 하자가 있었던 건 아니죠. 그렇죠? 아니죠. 예. 근데 이제 그걸 디고시에서 해가지고 가격을 깎았더라고요. 그 언니는 좋은 경우다. 요새는 그렇게 가격 깎고 이러는 게 안 된다고 지금 최근까지 들었어. 이제 언니 집 같은 경우는 어땠냐면 그 수영장이 있었고 수영장에 이제 인스펙션 결과를 이렇게 보면 이제 인스펙션 리포트가 나오면 이제 저희는 거의 이제 부동산 이제 오래돼서 인스펙션 리포트 나오면 이거 토탈 고친데 어느 정도 나오겠다 이게 숫자로 나와요 거의. 근데 이제 언니 집 같은 경우 수영장이 있으니까 수영장의 모로나 이런 게 오리지널이야. 그러면 그거 하는데 이 수영장에 관리했던 회사에다 또 연락을 했죠. 연락을 해서 이러이러한 그 인스펙션에 나온 페이지, 수영장에 관한 페이지를 보내줘요. 그 친구들한테. 그러면 이거 보고 너 얼마 에스티메이트 줄래? 받아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거기에 나온 내용대로 제가 잘 모르겠는 부분, 맥슈얼 해야 되는 부분은 컨트랙터들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 페이지만. 그걸 보시고 답 달라 그래. 그러면 이제 그게 토탈 5,000불이 나왔어. 그러면 이제 저는 셀러 쪽에 그러니까 처음부터 돈을 달라고 하면 돈을 깎자는 의도로 보이기 때문에 그게 안 먹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조건 인스펙션에서 나온 아이템을 전부 다 써서 이건 이렇게 고쳐주고 언제까지 고쳐주고
licensed, insured professional contractor한테 이걸 다 고쳐달라고 보내. 그러면 이제 네가 고치지 마 그러는 거지. 그런데 이제 셀러는 보면 자기 집이 이렇게 문제가 많다고 이제 리얼라이즈가 되면 사는 동안엔 몰라. 이제 그렇지. 약간 프릭아웃이 되죠. 그렇게 아주 그냥 장황하게 써서 보내면 프릭아웃이 되잖아요. 이제 그때 셀러가 나이도 많고 또 다 고쳤는데 바이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in lieu of the repairs, 수리 대신에 만약에 돈으로 줄 거면 요만큼 줘. 돈으로 줄 거면 12,000불을 내놔. 이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제 셀러 에이전트가 전화 와서 이제 저랑 얘기를 좀 하다가 내가 얘기를 해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거 굉장히 골치 아플 것 같더라. 그냥 웬만하면 해라. 이렇게 이제 좀 눌렀지. 그랬더니 이제 셀러 에이전트가 셀러한테 잘 얘기를 해서 고스란히 사인하고. 이야, 그것도 깎지 않고. 네. 그래서 그러니까 11,000불을 깎았나 그때 그랬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가격으로 깎은 거죠. 근데 실제로는 언니가 직접 사람 써서 하면 한 5,000불 미만으로 다 고칠 수 있는 것들이죠. 미국 사람이지 저쪽이. 그런데 이제 이게 또 좋은 점이 뭐냐면 내가 고치면 내가 원하는 컨트랙터가 일하는 걸 봐가면서 그렇지. 얘기 들어가면서 고칠 수 있잖아요. 내 마음에 들게. 그러니까 그게 더 좋은 방법이에요. 자, 그럼 인스펙션이 끝나서 인스펙션에 따른 뭐 네고시에이션도 끝났어. 그럼 그 다음 단계. 자,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융자가 이쪽에서 진행되고 있으니까 융자가 감정을 제일 먼저 해요. 그러니까 감정해서 감정가 나왔나 확인하죠. 만약에 감정 컨틴전시가 있으면 감정이 안 나오면 이거는 다시 협상 들어가야 돼요. 근데 감정 컨틴전시가 없으면 내가 돈을 더 넣든지 해야죠. 네. 그리고 나면 그걸 좀 자세히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한 번 이거 짚고 넘어간 적이 있는데 감정은 주위에 있는 뭐 그 비슷한 집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이 집이 30만 불 가치다라고 말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살 때는 요즘 같은 때에 40만 불에 산다고 했으면 융자하는 그 은행에서는 야 30만 불 가치밖에 없으니까 나는 30만 불만 빌려줄 거야 라고 하니까 그 10만 불의 갭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바이어가 다시 더 얹어야죠. 바이어가 그걸 캐시로 어딘가에서 마련을 해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냥 반대로 융자에서는 50만 불 해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뭐 42만, 45만 불이야. 그러면은 카운터 오빠 때 더 나오는 거는 웰컴. 그냥 just 너무 좋지. welcome. 별로 없어. 셀러가 이 사람은 이만큼이나 더 융자 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더 얹어서 아니 그건 융자 받는 문제가 아니라 그 집의 가치의 문제야. 더 높은 가치의 집을 사는 거는 은행이 돈 빌려주는 은행 입장에서는 잘 사네 이 바이어 하고 끝나면 되는 것이지 더 뭐 다른 베네핏을 주는 건 아니지. 셀러 입장에서는 그거를 보고서는 이 사람은 이만큼 융자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 집값도 올려야지 이런 식으로.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오해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그 감정가라는 게 집을 사려는 사람의 크레딧을 감정하는 게 아니라 이 집의 가치를 감정을 하는 거라 이 집이 30만 불 가치밖에 안 된다. 그런데 너는 왜 40만 불을 주고 살려고 그러느냐? 지금 다윤이 오피니언은 알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집을 컨트랙을 했는데 이게 40만 불을 했어. 근데 감정을 했더니 45만 불이 나왔어. 셀러 입장에서는 억울하지. 셀러는 억울하지. 셀러 입장에서는 내가 더 받고 컨트랙 했어야 되는데 너무 싸게 했나?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이미 물 건너 갔어. 이미 끝났어. 그거는 칼자루가 바이어한테 있는 거야. 네. 그게 내 생각에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감정 가격이라는 게 은행에서 융자를 줄 때 그렇게 감정을 하는 것이 만약에 just in case 이게 융자 그러니까 모기지를 못 낼 경우에 이 사람들이 마켓에 내놓고 다시 팔을 때 적어도 이것은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가요? 그거는 아니고 융자 감정 가격은요 일주일 하루 오늘 한 거 다르고 내일 하는 거 달라요. 그러니까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다만 그 하는 시점 딱 그 시점에 정확한 밸류에이션을 하는 것이지 나중에 대파는 거하고는 상관이 아니 근데 없죠. 이제 이 문제는 그 언니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나도 그 의도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은행이 돈을 빌려주려면 담보가 이 집이잖아. 그러면 자기가 나중에 은행에서 이 집을 이제
지금 모기지를 못 내고 주인이 그냥 나자빠졌을 경우에 이 집을 팔아서 빌려준 돈을 회복을 시켜야 되니까 그러면 이 가치가 돼야 된다 이거지. 그때 가서 가치가 또 달라지지. 그렇지만 요 순간에는 은행 그렇죠. 입장에서는 그게 justify 하는 거죠. 그렇지. 우리가 지금 라이팅을 하고 있다. 원래 justify 그 하는 거지. 감정을 낼 때는 이제 집을 그 지역에 몇 가지 이렇게 뭐 comparable property를 그 감정서를 보면은 한 6개를 그죠. 해요. 반경 1마일 radius or 많게는 3마일까지도 없으면 가는데 1마일 안에 요거랑 같은 비슷한 comparable을 찾아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그죠. 하는 거예요. 어떤 집은 이 집에 비해서 베이스만 있으니까 그렇죠. 뭐 플러스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왜 좀 좋지, 그러니까는 이렇게 저렴한 집들이 있는 동네에 비싼 집이 있으면 힘들다는 소리가 그래서 나오는 게 그렇게 비교를 해서 그 집값을 억울할 먹이다 때도 보니까 있지. 억울할 때도. 그래서 옛날에는 저희 뭐 한 10년 전 얘긴데 쫓아갔어요. 감정 나오면 제가 가서 콤스를 내가 뽑은 콤스를 주는 거야. 내가 셀러 에이전트야. 안 나오면 안 되잖아. 감정가가. 그러니까 내가 리스팅 에이전트인데 그냥 참고하라고 이러고 줘요. 그러니까 그거를 컴스로 쓰면 여기에 감정가가 안 나오지 않을 거야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 정도는 셀러 에이전트가 또 해야 돼요. 지금 컴스라고 말한 게 뭘 얘기해요? 그게 comparable 하는 거. 예. 그게 이제 만약에 1,000만 불짜리 집을 갖고 있어 내가 막 땅도 넓고 근데 동네 집은 다 50만 없어. 불이야. 이렇게 되면 이제 심각해진다는 거지. 왜 심각해요? 아니 그냥 자기는 말도 타고 다니고 이러려고 넓은 땅에 성 같은 집을 졌는데 나머지는 다 50만 불. 이런 감정가가 1마일 안 3마일 안에 1,000만 불짜리 집이 없는 없어서. 거야. 그래서 감정서 안에 보면 스퀘어 풋당 얼마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되게 우리가 집을 살 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सब디비전 안에서 비싼 집을 사면 안 된다. 그래, 싼 집을 사야 돼. सब디비전 안에서 평균치나 싼 집을 사는 게 나한테 이익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그 सब디비전 감정가나. 안에 그 싱글 하우스도 있고 타운 하우스도 있잖아. 그거 사면 안 된다 그러는 거잖아. 거기서 타운 하우스 사는 건 좋지만 이쪽은 좋지 않다.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그게 이제 이런 감정이나 집의 가치를 우리가 평가할 때 영향을 주는 게 옆집이 영향을 주게 되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말이 안 맞는 게 타운홈하고 싱글은 따로 분리해서 하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요즘 트렌드가 컴플렉스를 많이 줘요. 싱글하고 타운홈을 같은 단지로 짓는 게 유행이에요. 정말 많이 짓더라고요. 아니 한국 같은 데모에 왜 우리 단지 가치를 떨어뜨리냐고. if 하고 있잖아. 아니 if it were you 집을 산다고 쳐. 그러면 그런 데 가서 사겠어요? 싱글 하우스를? 나는 안 사. 싱글 하우스 사겠어? 솔직하게 나는 안 사. 나는 안 사. 싱글홈하고 타운홈하고 섞여 있는데 근데 요즘 뉴 컨스트럭션들이 그런 데가 되게 많아요. 그냥 타운하우스가 이제 싫어졌어. 그냥 그렇게 언니 HOA 때문에 아니야 그 드라이빙 파킹 못하는 것 때문에 완전히 열받았어. 열받 안 받게 생겼어요. 자 다시 고백 자 그래서 감정이 끝났어. 그럼 이제 아주 평화롭게 잘 끝나서 이 가격이 이제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이 이제 파이널 론 어프로블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동안에 준비했던 융자가 다 승인이 다 나면 그게 90% 거기까지 잘 갔어요. 그리고 변호사도 별 뭐 셀러의 타이틀에 문제 없다 그러고 잘 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서 변호사가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자, 송금하세요. 다운페이 하실 돈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은행에서 그 사인할 서류 다 받고 해서 한 장 큰 그 한 세틀먼트 스테이먼에 요새 세틀먼트 스테이먼이라고 안 부른다. 클로징 디스클로저. 그러니까. 그랬고 CD라고 부른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언니 우리 옛날 사람이에요. 네. 그거 바꿨어 쓸데없이. 근데 캐시로 하면 클로징 디스클로저는 말 안 써요. 세틀먼트 스테이먼을 쓰고요. 융자가 끼면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한 페이지 안에 바이어가 지금 몇 퍼센트 융자고 이자 얼마 받고 다 알았어. 근데 이게 프라이버시잖아요. 맞아. 그래서 미스터 오바마가 바꿨죠. 이 사람들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주자. 야, 오바마 대통령은 왜 그렇게 막 디테일하실까? 디테일하잖아, 그 사람이. 디테일할 수 있어.
있어. 왜냐면 저쪽에서 돈 얼마 갖고 가는지도 다 보니까. 네. 그래서 집을 팔아가지고 뭐 캐시로 몽창 다 갖고 가는지. 아니 왜? 아니 그게 기분 나빠? 그거는 보여 지금도 still. still settlement statement에도 보이는데. 세르만 스테이먼 안 봤어. 그냥 only closing disclosure라는 말을 쓰는 것 자체가 융자를 받는 바이어의 privacy를 protection 하자는 뜻이에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따로 셀러 CD, 바이어 CD 따로 만들어 가지고 하나의 알타 CD를 만드는 과정으로 하고요. 캐시는 그냥 한 페이지에 settlement statement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변호사가 준비를 다 하는 거예요. 클로징 준비. 그래서 클로징 전날 그걸 다 만들어서 바이어 셀러한테 다 보내주면 이제 바이어 셀러 보고 안에 뭐 잘못된 숫자 없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클로징 당일날 아침에 보통 그 집을 한 번 더 가서 보죠. 마지막 파이널 워크스루를 그래서 고쳐놨는지 보고 뭐 아니면 내가 집을 처음 봤을 때하고 뭐 바뀐 게 없는지 확인하고 이제 클로징 가서 사인하면 그게 100%예요. 클로징을 사인을 만약에 오후 3시에 했어. 그러면 내 집이 그 오후 3시부터인가? 그렇죠. 다음날부터가 아니라? 네.